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출연하는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2주 만에 함께하고 있는 날인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카메라가 나오는데 지금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0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찬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상황 또 궁금하신 부분, 방송을 보면서 이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캐치를 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우연히 TV 채널 보다 들어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연히 들어오셨네요. 그래도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고요. 주린님께서는 크래프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1부 때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명을 듣다가 크래프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주린이라서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3부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꼭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린님. 수련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둘리사랑 고객동님께서는 안랩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 접수해주고 계시고요. 모두 다 접수가 되셨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하기 전에 주식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장 증시 분석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오늘장 증시 분석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앞전에 얘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2월 8일 사진입니다. 우리 장이 드디어 3,000선도 뛰어넘고 네. 코스닥도 1,000선을 뛰어넘는 굉장히 기염을 토했다. 굉장히 좋은 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직 3,000선은 안 무너졌고 코스닥도 1,000선을 지키고 있지만 오늘같이 또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가까이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코스닥 그래프,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요새?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10시가 지나면 후루룩 이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은 전부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초가에 오르는 이거를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발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발 빠르게 하느냐, 어떤 종목들이 조금 관심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찾는 걸 굉장히 조심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는 뭐 시초가 베팅을 해야 된다 혹은 시간에 베팅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종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나면 한번 후루룩 빠집니다. 이렇게 증시가 후루룩 빠진 다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노리신다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빠지지만 이러한
주요한 뉴스들이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막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장이 빠졌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또 다른 기술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또 많은 시장이 오르는 상황이 나오니까 내가 종목 딱 들어갔는데 오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물렸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손절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래도 이슈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시면 버틴다기보다는 사실은 또 다른 기다림이겠죠.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떡하죠?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다리시라고. 내일 또 오를 거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전문가 오늘 아침에 또 올랐어요. 이런 답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볼 건 뭐냐. 요새 개인들의 흐름은 정말 기관과 외국인이 기가 막히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이 빨간색 줄이 뭐냐면 개인과 기관 간의 정반대를 찍어내는 데칼코마니 그래프를 만드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가운데 두고 개인은 엄청나게 샀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았고 기관들은 또 엄청나게 샀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조금 저격을 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개인이 나가고요. 또 기관이 들어와도 개인이 나가지만 또 개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 나가고 어떨 때는 동반으로 나가서 우리처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실 때 역시나 우리는 개인들과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정말 며칠 동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장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도 보면 상위 10개 종목에 있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시나 한번 하락이 크게 오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그 다음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새 특히 의약품, 의료 정밀, 그리고 화학과 기계 이런 부분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 사실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 시장을 볼 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엄청나게 자금 흐름이 들어왔다가 장 후반이 될수록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파니까 또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장을 올렸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게 참 재밌는데 개인들이 쭉 팔고 나가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정반대로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건 꼭 개인만 저격한다기보다는 정말 각 세력들이 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보면 기관들이 항상 들어온다. 이거는 옛날에는 맞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들은 가운데서 눈치 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오르는 건 또 같이 올라타고 이렇게 정말 효율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분들도 장이 빠질까 봐 노심초사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이거를 받쳐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처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개인들이 먼저 움직인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반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심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사실은 천선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이제 천선 안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천선 위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방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하락 때 개인들이 빠져나가면서 3,850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은 3,850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2,950 이상 3,000선 정도가 우리나라 증시로는 굉장히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보시면 딱
개인들이 순매도를 보이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말 그 물량을 반씩 나눠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정말 유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2차전지 종목들도 한동안 굉장히 좋았고요. 또 게임주라든지 이런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엄청 좋다가 지난번 페닉셀에 한번 팔고 그 다음 지금 계속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까 1부 때도 어떤 종목들 보시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이 더 오를 거다 이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패닉셀로 팔고 나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많이 보유하셨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언제 이 차익 매물 실현으로 돌아올지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저점에서 다른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개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또 팔고 나가게 되는 공매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 개인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다가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개인들과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이 기관과 외국인과 함께 발맞춰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를 딱 보실 때 그래프가 뭐 한 10분 정도 늦게 나오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딱 보시고 나서 내가 어느 쪽으로 합류하실 것인가 이걸 결정하신 것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며칠 전에 1% 상승하면서 8거래일 만에 다시 천사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차전지 이런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 역시나 그런 강세를 보였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가 좀 쉬어갔지만 내년에 또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 이런 각형 배터리 이런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함께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반도체로 잠깐 여러 가지가 멈춰 있지만 이 반도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를 것인가 이걸 보고 지금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호적인 증시 환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 저점에서 들어와주는 뭐 관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연말 산타 랠리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년 증시를 봤을 때도 우리는 이 증시가 올라가는 걸 좀 충분히 즐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새 좀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1,300원에 가까운 이런 환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환율이 다시 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해지면 우리나라에 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서 달러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가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96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96선 아래로 움직일 때가 사실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도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런 걱정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이런 걱정이 지금 뭐 미국, 유럽에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발표들로 인해서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신규 확진자가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정말 재밌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규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가벼운 증상 정도는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해라 이렇게 공고를 발표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여도 그냥 재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치료하면 된다 이런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심각한 증상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적다. 이걸 국가에서도 조금 인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하신다면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사실은 더 좋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특징주 많이 골라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음압병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주들을 많이 골라드렸고요. 또 그 반면에 이 치료제와 다르게 위드 코로나 주들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또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조금 득세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주들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언젠가는 주식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은 조금 눈에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언제쯤 위드 코로나가 되고 언제쯤 코로나에서 해방이 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염려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하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위드 코로나 줄이 이렇게 한번 충격으로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벌써 몇 년 만에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만큼 우리는 이 기회를 같이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유효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렇게 꼼꼼한 분석들, 전략들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3부에서는 또 특히나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월드 오픈 소식 속에서 이 오큘러스 VR 납품업체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뉴프렉스 오늘의 상승세 15%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장중에 6,7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6,32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 5,500원 선에서 6,630원까지 급등세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 호라이즌 월드 오픈의 오큘러스 VR 납품업체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 메타로 상호명을 또 바꾸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VR을 납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는 진짜 가상현실이 조금씩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지 못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집에서도 이제는 가정에서 VR 기기를 사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VR을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으로도 충분히 구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개인분들에게 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VR을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 체험실에 가게 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고 앞으로는 더 많이 빠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싸이월드가 또 리오프닝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싸이월드 관련주들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메타버스의 이 커다란 흐름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뉴플렉스 현재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역시나 뉴스에 한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때를 우리는 한 번 더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랐다가 분명히 조금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래프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래프가 쭉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으니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6,320원 정도가 되는 가격인데 최고가 6,700원에서 조금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또 다른 실적과 함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반영해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VR 납품업체로 부각된 뉴프렉스,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AR과 VR이 또 있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YGM 게임즈가 2%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렌텍, IM, 한빛소프트 등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덱스터도 있고요. 팅크웨어, 비덴트, 이미지스까지 있네요. 이 전체적인 관련주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연일 뉴스에 나왔던 네. 종목들이 다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정말 이제 주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리딩하는 종목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뉴스와 함께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 내년을 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정말 이제 실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브릭입니다. 나노브릭 120%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급등세 보였고요. 23% 오늘 상승을 한 가운데 장 초반 6,850원이었던 시초가가 장중에 8,780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꾸준히 올라서주는 모습이었고요. 23.16%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무상증자를 120%. 네, 엄청난. 그렇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뭐 개인분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싸 나이스 네, 외치셨을 것 보유한 같은데요. 분들은 나이스이시겠네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갖고 있던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을 다 보시면 기관들은 역시나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분들은 이 무상증자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요새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자 소식도 있지만 또 시비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또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 무상증자는 역시나 좀 좋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사실은 100%가 넘는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이 또 그만큼 자신감을 좀 나타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증자 이후의 흐름이 어떨지 또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노브릭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성신양회입니다. 새 공공주택 모델 도입의 관련주로서 성신양회가 오늘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성신양회 16,45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26.54%라는 많은 상승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공공주택 모델 도입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요. 어제도 이러한 공공주택 관련해서 또 상승세를 보였고 인테리어 관련주들까지 또 요즘 상승 탄력 리모델링 관련주들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시멘트 관련주로서 또 성신양해가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주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시멘트 관련주, 특히나 또 한일 시멘트 좋았고요. 아세아 시멘트도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전체적으로 시멘트주, 건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성신양해 오늘 23% 급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26%. 네. 네, 방송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또 건설 쪽에 관련해서 이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주 상담이 나면 항상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멘트주들이 이 공공주택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스 이슈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 뉴스가 조금 사그러들고 나면 내년 연초쯤 조금 가격이 내려갔을 때 진입하시면 이제 실제로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회를 조금 놓쳤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주를 비롯해서 시멘트 관련주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담아가야 될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가 매수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까요? 조금 지났고요. 아, 네. 네, 지금 한번 이제 조금 빠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성식량에도 엄청나게 양봉을 길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 사실은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1,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16,000원까지 거의 50%가 올랐는데요. 네. 지금 12월이 다 가지도 않았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번 조금 이제 시들해져서 이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때 노리신다면 또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너무 높아졌을 때 높으니까 좀 더 가야지, 좀 더 사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높아졌으니까 한번 조금 찌들해질 때 노려야겠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고 조금 저점에서 눌릴 때 매수의 기회를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음압 병실 관련주입니다. 코로나 급증세의 병상 부족 사태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7,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성 ENG가 상승폭이 가장 컸네요. 13.73% 상승을 했고 GH 신소재도 오늘 5.7%, 원방테크 4.29% 상승을 하면서 음압병실, 음압구금차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원격 진료 관심이 있다, 재택 치료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압병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음압병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있어서는 재택 치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거의 적어졌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음압병실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음압병실도 분명히 여전히 아직 중증 환자들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맞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택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우리가 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치료제를 개발해서 딱 결과를 내는 업체가 또 주력 종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비대면 의료 관련 쪽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도 이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30분 전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게임주 관련 업체죠. 컴투스였나요? 닥터나우에 네. 또 비대면 의료 관련 쪽으로 또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카카오 메타버스로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장 마감하고 오늘 오후 8시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점점 많은 큰 기업들까지 이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큰 기업들이니까 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 저도 이 소식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네. 또 카카오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 기관들의 흐름이 많이 몰려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카카오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조금 참고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과연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한동안 좀 고초를 겪고 또 이런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네, 음압 병실 관련주 살펴봤는데 이보다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소프트 캠프입니다.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 시사 속에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 캠프 15.36%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 마감 지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요. 백신 패스, 오늘도 제가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이 백신 패스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방역 패스 쪽으로 해서도 조금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네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아침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쭉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는 이제는 이런 주에 조금 집중을 해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굳이 그렇게 중증이 아닌데 입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요새 사실은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요새 혹시 아나운서님 코로나 이 검사 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네. 적이 있습니까? 네, 해봤죠. 네. 네. 혹시 줄이 어떻던가요? 너무 많죠. 네, 제가 네, 엊그제 너무 많아요.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갔더니 네. 줄이 긴데 여기서부터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사실은 예전보다 검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재택 관련주 그리고 이 코로나와 이 재택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 관한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소프트 캠프를 오늘 권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많이 달린 점을 또 집중을 해서 보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거리두기는 강화되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소프트 캠프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크헤드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네, 매수가는 48,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지오 엘리먼트 주가, 오늘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47,1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지오 엘리먼트 장중에 51,6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 보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을 한 것 같네요. 매수가는 48,000원, 비중 10%입니다.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45,65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장 막판에 급등세 보여주고 다시 물량 출회를 했습니다. 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에 11월 15일 부근께는 23,5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53,900원 선까지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47,150원에 마무리가 된 지오 엘리먼트. 전문가님, 매수가는 48,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48,000원에 비중 10%.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신규 반도체 그러니까 요새 반도체 부족 사태가 연이 이어지니까 신규 반도체니까 또 관심도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니까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은 지금 전부 다 털고 나갔지만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가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도체 관련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이 정말 많다. 이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이 더 많이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빠진 것 자체는 사실은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개인들이 또 들어오면 굉장히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약간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종목의 상승을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매수가는 45,280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는 42,950원입니다. 1.9% 오늘 하락을 했네요. 장 초반 43,000원대 주가가 소폭 상승세 보여줬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42,750원이 가장 저가였고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15일 붉은개는 37,50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상승폭 있다가 다시 12월 초에 37,000원대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했었네요. 그 이후로 또 상승폭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매체에서 내년에도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기관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물량을 다시 담기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래프의 현상 중에 이 쌍봉이라는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그렇네요. 네,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딱 구매하신 부분이 사실은 맨 위에 윗단 2번 부딪힌 윗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지금 매수량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역시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내년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면 분명히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씩 더 모아가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좀 치고 빠지고 하는 흐름이 가끔씩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이 매수가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상담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매수가는 22만 4천 원, 비중 18%인데요. 카카오페이 오늘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고가는 20만 원, 오늘의 종가는 19만 6천 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22만 4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8%라고 합니다. 최근에 24만 8,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 12월 부분으로 해서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카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도 카카오페이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1월 말까지 쭉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건 개인들이 조금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개인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다가 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최근에는 기관이 들어와 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관이 최근에 보유 수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기관이 볼 때 성장 유망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쭉 샀어도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이 수량은 공매도 관련 수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주가를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에 좋은 종목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매수가를 다시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동안 이제 개인들에 의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24만 원을 터치할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게 공매도가 다시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입니다. 안랩은 매수가 66,6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5% 담고 계십니다. 네, 0.15% 오늘 약보합권 마무리가 된 가운데 67,7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시고요. 장 초반에 69,000원 선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5%, 매수가는 66,600원입니다. 네, 사실은 알렉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대선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렉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또 대전 시즌이 돌아오고 우리 대표께서 여러 가지 정치 발언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건 개인들이 이 물량을 조금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들이 또 많은 물량을 늘리진 않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한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조금 이익이 나는 그런 구간에서 바로 익절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내년 대선까지 쭉 어려운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오겠습니다. 네, 안랩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찬찬하게 차트 분석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매수가와 비중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네, 3부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패키지에 대한 종목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5,986원, 비중 3%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7.8% 상승을 했네요. 5,21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5,986원이라는 네, 매수가가 맞는지 싶네요. 최고가가 5,5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오타를 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면서 다시금 포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가파르게 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당황하면서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전망은 한동안은 올해 말 정도까지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선이 있겠지만 지금 121선을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면 바로 익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패키지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크래프톤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네. 크래프톤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상승을 했고요. 48만 9,500원 선 오늘의 종가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래프톤 오늘의 하루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만 4,000원 선에서 시작했던 저가입니다. 오늘 좀 상승세를 끌어올리면서 장 막판에 또 고점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최근에 58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데는 11월 중순 부근이었고 그 이후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가 소폭의 반등세 최근에 보였습니다. 크래프톤 관련해서 일부 때 이야기를 했죠.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이 배틀그라운드가 무료로 전향이 되면서 앞으로 호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상승
흐름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래 전망 어떨까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미래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새 게임주들이 게임 이 회사들이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이 고객들을 보유할 것인가 그랬을 때 크래프트는 그동안 PC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게임에 속했었는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풀린다면 그리고 이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유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최고가를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핸드폰 게임으로 출시와 함께 또 가파르게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에 대한 미래 전망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신규 매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신세계 0.5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5만 5천 원 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신세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실은 소유주로서 굉장히 뒤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발 매출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신세계는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사실은 쭉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정리하다가 12월부터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의 매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앞으로 쇼핑과 관련해서 흑자 매출을 더 많이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개인들이 이제 조금 지쳐서 물량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신세계에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더 많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가격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조금 더 이제 내려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사실은 지금도 평균적인 단가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있다면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 전망 괜찮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 저가 매수로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서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 2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3부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 때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